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뇌물수사입니다. 바로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공단 진흥공단 이사장 전 의원과 관련된 바로 딸인 문다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내용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이게 벌써 4년 됐나? 4년 전의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4년 됐죠. 그리고 예. 실제 고소된 지도 한 3년 된 것 같고 예. 고발된 지도. 사건의 시작은 또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동안 사실 그 문다혜 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근데 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이 많이 나돌았고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중에는 사실 그게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였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고 라고 하면서 그 후로도 사실 이게 수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당 그 지검장이 바뀌면서 예. 갑자기 급 발진을 하는 2021년에 또 기소 중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의 검사라고 할 수 있는 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친한 예. 이른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수사가 급발진을 하면서 예. 여기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 있죠. 네.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죠.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피의자로 적시가 된 문재인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예. 뻔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법적으로 입증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이게 뭐냐면 타이 이스타젯 거기에 보면 이상직 전 그 민주당 의원이죠. 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인사검증들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적격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을 갖다 어디에 앉히려고 했냐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아니라 중기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박영선이 했던 그 자리. 네,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이거 딱 돌려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이 사람이 옛날에 2002년에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 나온 맞습니다. 판결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 장관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장관 자리 앉히려면 항상 뭘 통과해야 됩니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통과는 이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린 게 결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좋은 데입니다. 여기도. 네. 여기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번 인사 검증에서 걸러졌던 사람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을 거기에 앉힌다라는 게 이게 적절하냐라는 예. 적절하냐라는 게 있는 거죠. 읽어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들이 쭉 한번 검증해봤는데 어이구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네. 이런 사람 공직에 앉힌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근데 그로부터 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 아마 7월경에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있습니다. 서창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타이 이스타젯인데 타이 세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임하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 항공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느냐면 게임업계에 그냥 네. 직원이었던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공업계 전무이사라고 한 건 뭐겠습니까? 상당히 그 업계에서 그러니까 굵은 일을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지사장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인물이죠. 예. 상당히 쉽게 말하면 관련 업계에서 꽉 잡고 있고 거기서 예. 수많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걸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 자리에 앉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런 경험 없는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을 딱 앉혀다가 거기다 딱 앉혔다라는 겁니다. 데려다가. 예. 그래 놓고서 뭘 했냐면 월급 800만 원을 줬네. 그다음에 이주지원금으로 매달 35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150만 원이면. 예. 근데 이걸 갖다 한 2년을 하게 되니까 총 2억 2,300만 원을 이제 받은 게 돼버린 거죠. 서창호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의 자녀 학비까지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앞에 것도 이상했죠. 그 뒤에 것도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딱 하나예요. 맞바꿨다라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설명되거든요. 이 모든 예. 게. 이게 우리 상식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맞바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수사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 이제 계좌 추적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털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뭘 발견하냐면은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가지고 또 현금 또 수천만 원을 갖다가 전달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예. 이건 센 거거든요. 아니 뭐 주려면은 계좌 통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아니라 어디서 현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떤 맥락인지 몰라도
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 뭐가 밝혀졌냐면은 현금 수천만 원을 대신 송금해 준 거예요. 문다에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어디서 현금을 구해온 겁니까? 한 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5천 정도를 구해가지고 예.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대신 입금해달라. 그 대신 입금을 해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딱 나온 건 바로 뭡니까? 딱 나온 거 뭐예요? 나오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앞에 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거고 예. 두 번째 사건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돈의 출처. 그렇죠.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돈의 출처는 따지게 되면 사실은 뇌물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다가 설사 뇌물이 아니든 증인. 그 입증을 못한다 한들 예. 또 5천만 원 줬잖아. 그렇죠. 결국 뭐냐? 증여세 탈루가 맞습니다. 증여세 네. 탈루가 된다는 거. 이것도 현행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건이 지금 나온 겁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건이고 또 하나 김정숙 여사 건이 두 건이 딱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예. 상식적으로 이건 뭐 상식적으로 봐서 누구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실체는 그건데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상식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법정에 가서는 이걸 갖다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증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의유를 할 수 있냐면은 한편으로는 제3자 뇌물죄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죠. 예. 왜냐하면은 뇌물을 누굽니까? 그 직권남용 비슷하게 사실은 그 공직의 매수불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 돈을 받고 공직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람한테 줬단 말이죠. 그 가운데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홍진 벤처공인가 거기서는 뭘 했냐면은 제 사람 후보로 올렸다는 거예요. 예. 제 사람 후보로 올렸는데 근데 이상직 말고 또 한 사람은 아예 후보 검증을 안 했대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하다가 중단했대요.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내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직무를 갖다가 사실은 어떤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 예. 때문에 사실 공직은 그렇게 행사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직 활동을 갖다 이상하게 한 것, 그건 분명하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았어요? 그 뇌물을 본인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누가 받은 거야 사실은 사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위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3자 뇌물죄는 사실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예. 딴 사람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이 좀 더 엄격해요.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부당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몇 달 며칠 날 내가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네 사위한테 돈 줄 테니까 나 다 자리 줘.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걸 갖다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이상직이 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이 얘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맞습니다. 수행하기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쓴 게 직접 뇌물죄거든요. 직접 뇌물죄는 사실은 그 부당한 청탁이 아주 명시적 청탁이 있다는 걸 갖다 입증 안 해도 되거든요. 예. 포괄적인 업무, 직무 연관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경제 공동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뭡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권한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사실상 그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임명권자가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입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뭐를 해야 되냐면은 경제 공동체 힘을 입증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과 딸까지는 괜찮아. 딸까지는 어떻게 묶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딸이 한동안은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위하고 이혼한 다음에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딸도 아니고 누구예요? 전사위죠. 전 사위예요. 사위거든요. 당신 사위죠. 사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예. 꾸리는 사람인데 이게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박근혜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박근혜도 그러지 않았느냐? 박근혜하고 최순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최순실이 거의 뭐 가스라이팅을 하다시피 그냥 박근혜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린 상태니까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십 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인정됐는데 최근에 난 판례는 바로 곽상도 판례거든요. 곽상도가 사실 그거 50억. 아들. 예.
50호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받는 대신에 누굴 받겠습니까? 아들 취직시켜가지고 아들 그 보너스 명목 또는 봉급 명목, 보너스 명목 이걸로 줬단 말이죠. 근데 법원에서 뭐라냐 경제 공동체 이걸 인정을 안 해버렸거든요. 무죄로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1심 판결은 그렇게 났는데 예.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화를 냈지 않습니까? 이게 2심 진행 중인데 2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법조인들이 볼 때는 이게 사위까지 이걸 갖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들을 갖다 경제 공동체로 묶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바로 뭐냐면 아니 제가 받았는데 왜 내가 뇌물죄야?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약하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저쪽에 300만 원씩인가 월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대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였냐면 여기 임명된 다음부터 안 보내죠. 전비서로 본 다음부터는 안 보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야 할 돈을 안 보냈기 때문에 남았으니까 당신이 이익을 취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논리가 좀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생활비 보조해 주다가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그다음 그냥 끄는 거다 이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논리적인 뭐랄까 약간 비약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힘들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법적으로 입증하기 상당히 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으로는. 그래서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계좌를 갖다 추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뚝 나온 게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현금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거는 추적하면은. 더군다나 지인이 지금 김정숙 여사의 디자이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이 돈의 출처를 갖다 과연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일단은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 뇌물이지. 뇌물 아니면 제3자 뇌물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돈 받고 직을 판 거지. 그렇죠. 매직한 거잖아요. 사실. 예. 이건 분명해요. 문제는 뭐냐면 법정에서는 관련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아하.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법 처벌의 요건인데 그걸 과연 채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예.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할 겁니다. 사실 기소를 아마도 검찰에서 할 텐데 이게 법정에 가져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유죄냐 무죄냐 가지고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황상 본다면은 정말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메가매직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김정수 여사도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이 딸에게 전달됐다는 돈의 철저가 불분명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 앞에 성역은 없는 것이니까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공세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민주당이 비교적 조용한 것 같아요. 이재명 때처럼 난리치질 않아. 지금 그래서 친문하고 친명이 지금 공동정선을 마련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공동정선. 그런데 이게 그 지지자들 보잖아요. 뭐 격앙돼서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생각해봐요. 이재명이 옛날에 구속되고 막 이랬을 때, 구속영장 신청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한동안은 이거 딱 나왔을 때도 한 며칠 동안은 그냥 썰렁했어요. 내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지자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지지자들도 별 관심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거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같이 띄워준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내가 볼 때. 만약에 이재명 씨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를 쳤겠죠. 그에 반해서는 오히려 이건 친명과 친문 사이에 이제 갈라짐이 좀 교수님. 살짝 갈라짐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공동조사를 펴긴 했는데 이게 그냥 열심히 싸워준다라기보다도 내 코가 석자다 임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언제까지 너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그 전선을 쳐준 것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법석을 들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나서네요. 별로 나서질 않아요. 오히려 나는 오히려 조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던지는 것들 보면 그냥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 봐, 나 한마디 했다, 나 한마디 했다.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기, 그 에너지, 그 강렬한 에너지 있잖아요.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그 혐오와 증오와 그 울분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 온도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결국은 문제는 이제 지나간 권력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매는 건 앞으로 권력의 향배죠.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라는 쉽게 말하면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를 되긴 힘들겠지만 될지도 모를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이미 지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오히려 그 말은 무성한데 실제로 거기 어떤 에너지가 실렸는가라고 했을 때 그 에너지가 별로 느껴지진 않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트위터 적시된 지. 이게 보통은 딱 하면은 바로 딱 그냥 나오자마자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맞는 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밀리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온도도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거죠. 독도 지우기 운동은 그렇게 빨랐는데.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내 코가 속자라는 거고 지금 이재명 딱 눈에 보이는 건 다 10월하고 10월이에요. 10월. 네. 10월에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수사가 예. 문제는 이 수사가 한편으로는 이게 좀 뭐랄까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러다가 나중에 기소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는 그거예요. 사실 딱 보면 이거 사실은 이거 법리적으로 상당히 기소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딱 적시하고 치고 나온다는 건 말은 뭐냐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렇게 몰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기소까지는 할 거거든요. 예. 결국은 유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한동안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실상 잠재적 피의자 그게 피의자 상태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피고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 문 전 대통령도 소환될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소환될 수 당연히 소환하겠죠. 아하.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찾아가서 할 겁니다. 아마. 결국은 이제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애들은 이제 발끈한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뭐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거고 누가 봐도 솔직히 말하니까 누가 봐도 그거 아니야. 이거 그냥 놔둬.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국민적인 의혹을 살 만한 사안이고 당연히 모든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런 대우를 받고 누가 있잖아요. 그런 처우를 받고 보더라도 있는 구리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조용하게 그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런 얘기도 성립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좀 다 불행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무사했죠. 그다음 누굽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어서 또 누굽니까? 문재인. 그 다음 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런 판단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이 대통령제의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이게 편을 떠나가지고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만해요.